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가 오늘따라 사납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불빛들은 갈 곳을 잃고 흩어지죠. 이 비가 그치면 저는 이 집을 영영 떠나게 될 겁니다. 방 안은 온통 갈색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을 머물렀던 흔적들이 단 몇 개의 박스 안에 무기력하게 담기고 있네요. 짐을 쌀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박스 테이프가 방막을 찢으면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마치 저와 이 집 사이의 마지막 근을 끊어내는 비명처럼 들려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꺼진 전등 아래 홀로 TV 빛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는군요. 그는 단 한 번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TV 속 세상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만 이 거실은 지독한 무덤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 눈동자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해 보이죠.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앞두고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입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가 제 폐부를 날카롭게 찔러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제게 아버지는 기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새벽 공기를 가리며 나갔고 제가 잠든 후에야 차가운 엔진 소리와 함께 돌아왔죠. 저 거칠고 딱딱한 손으로 아버지는 평생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저를 쓰다듬어 주었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 사이엔 대화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의 저는 아버지를 닮아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에 익숙하고 먼저 손 내미는 법을 모르는 고집불통이죠. 이 기묘한 침묵은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유일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벽을 쌓으며 수십 년을 버텨온 포로들 같군요. 독립이라는 이름의 탈출이 코앞인데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혀옵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딸이 떠난다는 사실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동요를 일으키긴 하는 걸까요? 식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찻잔 2개가 우리 관계를 증명합니다.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함. 우리는 서로에게 끝내 닿지 못한 편행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짐을 챙기기 위해 다락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 잠들어 있는 금기의 성역이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녹슨 사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드네요. 이 위엔 아버지가 버리지 못한 혹은 제가 외면했던 과거들이 썩어가고 있을 겁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 비명을 지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네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찌르며 불길한 예감을 자극합니다. 구석진 곳에 버려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비밀을 강제로 봉인해둔 것처럼 단단히 닫혀있더군요. 먼지 덮인 뚜껑 위로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저없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다락방을 난도질하네요. 그 안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뒤엉켜 있더군요. 아버지는 왜 이 구시대의 유물을 이토록 처절하게 모아둔 걸까요? 테이프 겉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2002년 11월. 아버지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시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1분 1초 단위로 박제해 놓은 집요한 기록물입니다. 그 집착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낡은 플레이어를 찾아냈습니다. 찌그러진 금속 몸체와 벗겨진 도색이 험난했던 세월을 증명하네요. 이것은 이 다락방의 유일한 증언자가 될 겁니다. 첫 번째 테이프를 밀어 넣었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네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컥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숨겨온 그 잔인하고도 거대한 진실이 터져 나오기 직전입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고막을 긁어댑니다.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비명 같군요. 이 잡음 속에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묻어두었을까요? 숨을 죽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무거운 공기 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거친 호흡, 그리고 떨리는 음성. 그것은 분명 30년 전 젊은 날의 아버지였습니다. 지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젖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 배경엔 택시 미터기의 기계음과 빗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한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죠. 오직 달에게 전하지 못한 말을 녹음기에 쏟아내면서요. 충격이 전신을 감쌉니다. 제가 그를 원망하며 잠든 사이 그는 이 좁은 조종석 안에서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1998년 제가 가장 미워했던 그날 밤, 아버지는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도심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못 가서 정말 미안하다. 테이프 속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쥔 채 제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빈 산학금 통을 채우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가장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조종석에 갇혀 제 하드웨어 대신 미터기의 빨간 숫자들을 응시해야만 했습니다. 딸의 예쁜 드레스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어두운 아스팔트 위에 흩뿌리며 그는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다음 테이프를 놓칠 뻔했습니다. 2005년의 겨울,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의 기록입니다. 그토록 무뚝뚝했던 남자의 진짜 목소리가 그곳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해냈어. 손님이 타 있어 크게 웃지도 못하고 그는 백미러 속 자신을 향해 남몰래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승전보를 울리던 그 순간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식해서 택시밖에 못 몰지만 내 딸은 가장 좋은 구두를 신겨서 예쁜 길만 걷게 하겠다. 그 맹세는 세상에서 가장 묵직한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미천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걸어온 그 평탄한 길들이 실은 누군가의 으스러진 뼈마디와 잠 못 이루는 밤들로 닦여진 것이라는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박살내며 거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지독한 고독을 이제는 안아줘야 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웅크린 한 사내가 보입니다. 평생을 운전석이라는 비좁은 감옥에서 보낸 그의 등은 이미 굽을대로 굽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하얀 머리카락은 유난히 시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신 걸까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거대한 산 같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그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고 작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핸들을 움켜쥐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낡은 엔진을 만지느라 기름때가 찌든 그 투박한 손. 그 손이 저를 먹여 살렸고 저를 키웠으며 저를 세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무너지듯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던 그 거친 손을 이제야 제가 먼저 움켜쥐려 합니다. 이 떨림이 그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손끝에 닿은 온기가 너무도 뜨거워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침묵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위대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뜬 아버지가 저를 봅니다. 담원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그는 이내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평생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거대한 사랑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평생의 빚을 갚기엔 부족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의 낡은 택시가 되어 남은 길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건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제게 남긴 단 하나의 생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거대한 그 마음을 이제야 배웁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침묵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지 못한 진심들이 당신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록이자 사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